너희들이랑 같이 7일에 몸 쓰고 20일에 수능 문제 아이고 수능 심판이지. 자 하나씩 시체점 매일 되나요? 답지 보여드려요? 괜찮아요? 다 풀어봤어요. 수능 풀어봤니? 하나씩 한번 다 가봅시다. 9번 문제는 이번 회차는 어땠어요? 저번 회차에 비해서? 저번 회차에 비해서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번보다 좀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가 0, 1, 2에서 극값수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등 간격이죠. 0, 1, 2. 등 간격이라는 말은 y는 equal 어떤 k라고 하는 선을 그렸을 때 동시접선이 0과 2에서 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말은 즉슨 이 fx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지, 최고점 개수 1이니까 x의 제곱 접하고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 x-2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fx를 쓸 수 있다는 거고,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뭐 해봐야 돼? 미분해야 되니까 이 k 같은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fx의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언제 취소가 되는지 알려면 미분해서 극값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fx를 미분하니까 어서와요. 2x의 x-2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2의 x-2 4x 제곱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8x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2x로 묶입니다. 2x로 묶이고 나서 나머지를 써보면 x-2의 제곱에 2x 묶었으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정리하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2x로 묶어지면 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는 4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언제일 때? 3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10번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연습했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원래 지수함수가 있는데 그 아이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해가지고 보조선들을 잡고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사각형 ACBD를 만들었습니다. 자, 네. 오케이. 얘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길이는 같을 것이고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x축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길이 각각 하나당 1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알아요. 얘는 지수함수는 한 칸 진행할 때마다 밑의 크기 함수값이 밑의 크기만큼 배가 되겠죠. 3배씩 한 칸 이동할 때마다 3배씩 이동합니다.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 여기의 함수값하고 여기의 함수값이 한 칸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내가 K라고 잡으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3K가 됩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똑같죠? 여기가 3K니까 거기서 한 칸 더 진행한 여기 있죠? DC를 지나면 요 길이 이게 몇 K가 돼요? 9K가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배, 3K의 3배가 되네요. 9K가 되네요. 이해되니? 그러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표현해보면 여기는 이제 3K에서 K를 뺀 2K가 되고 여기는 9K에서 3K 빼니까 6K가 돼요. 자, 대각선에 직교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마름모가 아니더라도 다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입니다. A, B 여기의 넓이는 2분의 AB에야 삼각형의 넓이하고 동일하거든요. 밑변의 길이가 B이고 밑변의 길이가 B이고 높이가 A인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하면 되니까요. 이때 K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K값은
요 길이 대 안 보이구나.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몇 대면 1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고 루트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 6K, 2K가 루트 3이니까 6K는 3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사각형 A, C, B, 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B 곱하기 C, D 하면 되고 A, B가 2였고 C, D는 4루트 3이니까 4루트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네.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은 적분이에요. 이건 우함수, 기함수를 따지라는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을 때에는 우기함수를 따져서 식을 정리해라 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항등식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니까 얘는 t의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t의 항등식. 그래서 이거는 t로 정리해야 돼요. t 항등식에 t로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다 전개해야겠죠. 이거 전개하면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fx 전개하면 dx 마이너스 tfx 인티그랄 마이너스 1까지 tfx인데 t는 상수니까 밖으로 t하게 빼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t의 뭐라고? 항등식이야. 이거는 t의 항등식이야.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t의 항등식이니까 상수항과 t의 계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요. 이 아이를 가지고 fx 추론할 수 있습니다. fx의 2차 함수라고 했고 fx를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3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고 하나씩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억이라 하면 기억에서는 인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3x의 제곱에 ax의 플러스 b의 dx가 될 테고, 이번 주 토요일에 시월 모의고사 볼게요. 토요일날 시월 모의고사 볼게요. 3x 이거는 세제곱이니까 기함수 사라지고, 이거는 1차 함수니까 기함수 사라집니다. 결국에 얘는 ax의 제곱 2차 함수만 남게 되고 0부터 1까지로 바꾸면 2배가 될 것이고 ax의 제곱 dx만 남게 되겠네요. 자,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러므로 a 값은 얼마?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놈을 니은이라 하고 니은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3x의 제곱에 플러스 ax의 플러스 b dx. 우함수, 기함수는 날려버리면 되겠고 우함수는 2배에서 가면 되겠죠. 2배에서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3x의 제곱에 플러스 b dx. x의 제곱을 0부터 1까지 접근하면 x의 제곱을 0부터 1까지 접근하면 얼마? 3분의 1. 그래서 얘는 2배 3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b가 얼마? 0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요. 됐습니다. 그러므로 fx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입니다. 원장님.
됐나요? 항등식. 오케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걸 적분했을 때 0이 된다는 말은 t가 1이건 2이건 3이건 4이건 항상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t의 항등식이라는 뜻이고, 얘를 이제 전개한 다음에 분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t는 적분 변수가 아니니까 밖으로 뺐고, 그럼 이건 사실 잘 보면은 이거 그냥 상수잖아요. 상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거니까 상수예요. 얘도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게 상수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그냥 a-bt는 이퀄 0이에요. t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a도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돼요. 혹시 이걸 보시고 했던 거 맞나요? 네.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네. 1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페이지 보낼까요? 그냥 지울까요? 네, 보낼게요. 오. 자, 보시죠. 사인 x는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x도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사인 x 올라갔다가 네,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뭐 이 부분은 근데 사용하지 않네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y는 k, 0과 1 사이까지 정해졌네요. y는 k, y는 k라고 하는 이 i가 적당히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는 점을 P, Q라고 했고, sin x 위에 어딘가에 R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sin x면은 요거죠. 어딘지 모릅니다. 어딘가에 R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그러니까 세 개의 좌표의 평균이 나온 거죠. 평균. 그 평균을 봤더니 18분의 25파이, 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P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알파, K, 여기는 베타, K, 여기는 감마, 얼마를 해야 되냐면, 여기 봐요. Y 좌표가 얼마죠? 0이죠. 무게중심의 Y 좌표가 0이라는 말은 세 개의 Y 좌표의 평균이 0이라는 뜻이야. K하고 얼마가 되어야? 마이너스 2K가 되어야 Y 좌표 0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X 좌표의 평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것의 평균이 18분의 25파이인데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알파하고 베타는 어디 대칭이냐면 여기가 얼마냐면 4분의 5파이 대칭입니다. 4분의 5파이 대칭, 알파 베타가.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5파이의 2배니까 2분의 5파이가 돼요. 이해되니? 그러면은 감마를 구할 수 있죠. 네, 감마를 구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고
그 다음에 값만 6분의 25파이에서 빼면 되네요. 2분의 5파이를. 그럼 6분의 15파이 빼면 6분의 10파이와 3분의 몇 파이? 5파이가 됩니다. 그 마이너스 2k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인에다가 3분의 5파이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2k예요. 사인 3분의 5파이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가 부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그 k는 어렵지 않게 4분의 루트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네, 할만하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도 이어서 가볼까요? 이건 논리 문제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차수가 높지 않으니까 편하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 연속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죠. 1회에서의 극한값하고 1회에서의 극한값이 서로 같으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조건 자체가. 그러면 이제 가봐야 되겠죠? x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분의 x-1분의 fx의 제곱에 f의 x 플러스 2, 오른쪽에다 1 대입하면 그냥 f1 빼기 4가 되겠네요. 왼쪽에다가 극한값을 쓴 이유가 뭐냐면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거 쓰고, 오른쪽은 그냥 뭐 0이 될 만한 게 없으니까 연속이니까 f1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 0분의 0꼴이 돼야 되죠. 0분의 0꼴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x-1이라는 인수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겠죠. 만약에 fx 안에 x-1이라는 인수가 있으면 어떨까? 이죠.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면 x-알파가 될 건데,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x-1에 x-알파에 x-알파, f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서 약분을 시켜도 얼마가 돼요? 1 대입하면 0이 되어버리네요. 좌변이. 그치? 그럼 f1이 얼마나 소리야? f1은 빵이지 않습니까? 이거 빵이야. 그러면 좌변은 0인데 우변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안 되네요. 아, 그러면 fx, x-1이라는 인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구만. 어디에 있어? 여기에 x-1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네요. 한번 지우고 보면. 오케이. 여기에 x-1 일단 뜻은 1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이 친구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f의 얼마가 3이 0이다. 그래서 fx는 x 빼기 3에 또 하나의 인수를 모르니까 x 빼기 알파라고 놓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fx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3의 제곱 x-알파의 제곱. 오케이. x 플러스 2에다가 x 플러스 2는 x-1에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알파 x-1 요놈이 f1 빼기 알파 x 빼기 4. 네, 됐네요. 이제 지우고 난 다음에 x에다 1을 다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1 대입하면 4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알파는 f1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4. 네. 그래서 이제 알파만 구하시면 되겠죠.
일단 2 나누고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찾아보던가 아니면 방정식을 풀던가 하면 되겠 텐데 풀어봐야 되겠죠? 1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어이, 자세 오른쪽에 갈 겁니다. 애분 강의식. 네.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내가 계산을 복잡하겠나? 아닐 것 같은데. 뭐야? 네. 그릇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다 계산하는 거죠. 네. 뭐야? 멍충 나눌 걸 그랬네. 아이씨. 그래 이게 안 찼어. 잠시만. 우변을 정리하고 우변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에다 마이너스니까 알파 마이너스 3이죠? 됐나요? 그러면은 알파가 일단 3 가능하고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3이거나 또는 알파가 3이 아니면 약분시키면 되니까 알파가 3이 아니면 2의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제곱한 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허근이겠네요. 그래서 알파는 얼마?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나요? 네. 방정식 그냥 푼 건데요. 아까 푼 건 좀 그냥 전개를 해버렸고 우변을 정리하니까 뭐가 나왔어? 알파 마이너스 3이 나왔고 알파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알파가 양변 알파에 3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알파 3인 거 체크했고 체크했으니까 양변 나눌 수 있어요.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1 남고 얘는 얘만 남아. 제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오고 알파는 3 하나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fx가 구해졌습니다. x 빼기 3에 x 빼기 3 이렇게요. 그래서 f값 해결하실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14번은 엔제에서도 꽤나 많이 나왔던 형태인 것 같은데요. 네, 다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3칸을 건너뛰면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항에서 그 다음하고 갈 때 3배를 하던가 아니면은 4를 빼던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3배를 해야 되고 3보다 크면은 4를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음의 값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A1이 0과 3 사이래요. 자, 그러면 A1, A2, A3, A4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3칸을 가면은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내가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반드시 A4는 뭐가 돼야 되니까 A가 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 규칙이 뭔지 모르잖아요. 일단 첫 번째 항은 3보다 작아요. 3보다 작으니까 몇 배 해야 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배 해야겠죠. 그쵸? 근데 그 다음은 모르죠. 그 다음은 얘가 3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3배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3배는 이것도 3배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가 3배에 빼기 4도 생각해야 되고 빼기 4에 3배 생각해야 되고 빼기 4 빼기 4도 생각해야 돼요. 4가지인데 아무리 봐도 하여튼 뭐 몇 가지는 안 될 것 같은데 3배부터 먼저 해볼게. 안 될 것부터 여기는 모든 값을 합을 구하랬으니까 다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도 누락시키면 안 돼. 3배하면 몇 A? 9A. 3배하면 몇 A? 27A. 27A하고 A가 같으려면은 0이 돼야 되니까 안 되겠네요. 그쵸? 3배 세면 딱 봐도 느낌이 안 될 것 같았어. 오케이. 그럼 3배하고 그 다음 뭐? 마이너스 4 하는 거 생각해야겠네. 3배 하면은 9A. 9A에서 4를 뺐더니 얼마? A. 넘겨서 정리하니까 8A가 4가 되니까 A는 얼마? 2분의 1. 그리고 확인해야 돼. 여러분 2분의 1로 가능한지 확인해야 돼. 3보다 작거나 같으면 3배, 3보다 크면 4를 빼는 거야. 2분의 1, 3배 했어. 오케이. 2분의 3. 3배 해야겠네. 3보다 작으니까.
맞네, 그 규칙이. 2분의 9는 3보다 컸으니까 얼마나 빼야 돼? 4를 빼야 돼. 규칙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인 거 가능한 부분. A1이 2분의 1인 거. 이건 오케이. 가능하고, 세이브. 또 지우고 체크해야겠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4를 먼저 하고, 세배를 해볼까? 마이너스 4를 먼저 하고, 세배를 해보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를 하면은 3a 마이너스 4. 세배하면 9a 빼기 12. 그게 a가 돼야 돼. 그러면은 8a가 10이니까 a는 2분의 3. 이것도 확인해야 돼. a가 2분의 3이야. 세배했어. 2분의 9. 오케이. 2분의 9는 3보다 커. 4를 빼야 돼. 4를 빼니까 2분의 1. 오케이. 3보다 작으니까 3배. 2분의 3. 맞네요. 규칙이 그러면. 그러면 얘가 2분의 3인 것도 세이브예요. A가 2분의 3인 것도 오케이 됐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다 4를 빼는 거죠. 여기도 4를 빼보고 여기도 4를 빼보고. 그러면 4를 빼니까 3a 마이너스 4. 4를 빼니까 3a 마이너스 8. 얘가 a가 돼야 돼. 그러면 2a가 4니까 2a가 8이니까 a는 얼마? 4가 돼. 넷이 당초 첫 번째 조건에 맞지가 않아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고 이걸로 10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a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 3배 3보다 커졌으니까 빼기 4. 그 다음 반복. 요 3개가 반복이 되고 하나가 더 남아 10개니까 그 하나는 얼마? 2분의 1. 얘들의 합은 이거 다 더하면 2분의 13. 2분의 13이 3개. 그리고 2분의 1 돼야 돼. 2분의 40. A가 2분의 3일 때도 해볼게. 2분의 3. 3배 하면 2분의 9. 오케이. 4보다 커졌으니까 4를 빼니까 2분의 1. 다시 3배 2분의 3. 이게 반복돼. 똑같네 숫자가. 숫자가 똑같아. 그리고 처음에 2분의 3을 더 더해줘. 그럼 그 합은 똑같죠? 2분의 1, 2분의 3, 9. 2분의 1, 2분의 3, 9. 똑같은 게 3개가 나왔고 마지막에 이만큼 차이만 발생하는데 얼마 차이야? 1 차이야. 그러니까 이 값보다 1만 더 크게 쓰면 돼. 21. 그래서 모든 시그마 10번째 항까지 합은 41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직접 해보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죠.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15번 뭐로 나왔니? 15번이요? 단원? 수열이니? 네, 수혈 정화씨? 아니고? 등차수열? 등차수열? 뭐 FN을 식으로 놓는데 그게 등차수열인데 첫째 항이 다른 등차수열. 아, 설정이 다른 차수열. 좋네요. 뭐 시그마 나오면 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번도 가보죠. 자, 양수 A에 대한 곡선에 접하는 두 직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것. 오케이, 저 3차 함수는 기함수네요. 삼차 함수가 기함수야. 여기가 A, 0, 마이너스 A. A, 0은 여기죠. A가
여기를 지나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은 이게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림이 예쁘지 않구만. 기울기 양수인 것은 L, 음수인 것은 M 이렇게 적었어요. Y축과 만나는 점을 보래요. Y축은 여기에 있죠.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저는 만날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덜 되더라도 이렇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만나는 점 L과 만나는 점은 B, M과 만나는 점은 C 라고 했을 때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래요. AOB, AOC 너랑 닮음이래요. 와, 딱 봐도 뭐야? 직각이네, 직각. 이 둘이 닮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저기에 있는 L과 M이 서로 수직임을 이야기하고 있겠네요. 이해돼요? 오케이.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었으니까. 좋아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 이거는 지금 뭘 따져야 되냐면, 일단 여기에 넓이를, 이 변의 길이를 A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그 A가 뭔지 알아내는 게 목표거든요. 일단은 다 닮음이니까 우리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자. 요거 미분해가지고 A 한번 대입해볼게. 얘 미분하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2a의 제곱이 되거든요. 2a의 제곱인 걸 가지고 y 절편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요 길이 대 요 길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2a의 얼마야? 제곱배란 말이야. 2a의 제곱배. 여기가 이미 이 변의 길이가 a니까 기울기가 2a의 제곱이면 여기는 a의 2a의 제곱배니까 2a의 세제곱이 되는 거 알겠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2a의 세제곱입니다. 이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y 절편은 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되겠죠. 똑같이 닮음이니까 얘 대 얘도 마찬가지로 1대 2a의 제곱이야. 1대 2a의 제곱. 됐니? 여기에 2a의 제곱배니까 거꾸로 갈 때는 2a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돼. 얘를 2a 제곱으로 나눠줘야 돼. 2a 제곱분의 a 2a분의 1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2a분의 1이야. 그러므로 넓이를 일단 표현을 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a분의 1 플러스 2a의 세제곱 곱하기 얼마? a. 그래서 정리를 하면 4분의 1 플러스 a의 4제곱 맞지요? 프로지요? 맞죠? 그래서 a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a 값을 구하는 것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물론 이제 a, X에서 접선을 구해도 되는데 아주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 생각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이렇게 적당히 접선을 그리고 복사하기 다시 접선을 그렸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친구의 변곡점이나 접점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변곡점을 알면 또는 접점을 알면 요 길의 관계가 1대1대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 기함수였기 때문에 어디가 변곡점입니까? 네, 원점이 변곡점이에요. 여기가 변곡점이야. 여기가 변곡점 X좌표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1대 얼마?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표본 좀 알아버리니까 아주 중요한 힌트죠. 그럼 여기가 1대 2니까 x좌표도 2대 1이 될 거고, 됐니? 여기 점의 x좌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지.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의 x좌표는 a의 절반인 2분의 a가 되겠네요. 물론 부분 음수가 되겠고, 여기 x좌표가 a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제 중요한 걸 알아버렸습니다. 식을 하나 a를 구할 식을 세울 건데 어떤 식이냐면 이거죠. 여기에서 이거 직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f'의 마이너스 2분의 a 하고 f'의 a를 곱했을 때 얼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미분한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고 해보죠. 마이너스 미분한 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4분의 3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a의 제곱이 되고, fa는 a 대입하니까 3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의 제곱 빼는 거니까 2a의 제곱이 될 거고, 그랬더니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므로 a의 4제곱이 딱 떨어지지 않네요. 8 나오는데 딱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네요. 우리는 a의 4제곱만 구하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 플러스 8입니다. 그래서 80s는 80을 곱하니까 20 더하기 88에 64 이렇게 나오네요. 160. 오케이? 이거 됐나요? 계산 과정을 줄인 것 뿐이지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페이지도 보내겠습니다. 보냈나? 기억이 안 나. 뭐였어요? 아침부터 병원에 13마리를 보려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아시죠, 그분들은 그걸?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와, 영유아는 더 심할 거야. 그렇죠. 어린이집. 거기는 이제 똥오줌 못 가리니까. 아, 그럼 맞아요. 어떡하지? 말도 못해. 어디 아프면 아프다, 뭐 필요하다 말도 못해. 이야, 너희도 나중에 키울 거잖아, 그런 애들. 그렇죠. 아이쿠. 그때까지 니들 그때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커가지고 쉬는 거 참, 아이고 참 진짜 빨리 큰다 니들도. 자, 자연수 AB에 대하여 첫 번째 항은 A,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씩 쭉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A, 2분의 A, 4분의 A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 512분의 1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는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B야. 그러니까 B, B의 제곱, B의 세제곱, B의 4제곱 4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전부 다 들어있어야 된대요. 이걸 만족하는 수소상 A, B의 개수라고 했어요. 잘 봐볼까요?
이거는 일단 뭐부터 캐치를 해야 되냐면 어차피 이거 다 자연 숫자 않습니까? A가 꽤 큰 숫자구나 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 만약에 이거 2로 나누고 있는데 B가 3이라는 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3이라는 수가 들어가면은 3, 9, 27, 80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서는 2로 나눠가지고는 이런 숫자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80일이 있다 쳐. 어디인가 80일이 있다 쳐. 반반 쪼가거나 아니면 2배씩 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빨리 캐치해야 되냐. B라고 하는 것은 2의 거듭 제곱으로만 만들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B는 2의 거듭 제곱으로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거고, 이해되니?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2분의 1배씩 또는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보면 2배씩이야. 거꾸로 보면 2배씩입니다. 거꾸로 2배씩인데 2배씩 커져나가고 있구나 라는 거야. 자, 봐봐. 그럼 어차피 B가 될 수 있는 게 2의 거듭 제곱밖에 안 되니까 B가 2일 때를 따져보는 거예요. B가 2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수열에는 2하고 2의 제곱하고 2의 세제곱하고 2의 4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숫자들이 집합 A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순서대로 나열을 가자. 총 10개 이렇게가 있을 때, 자 여기 지금 이 숫자들은 정확히 그러니까 2배씩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아래에서 작은 수부터 큰 수대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저 위에는 큰 수부터 작은 수를 썼는데 그냥 이걸 정리해서 작은 수부터 큰 수를 썼다 생각해봐. 그럼 그 숫자들이 여기에 있는 숫자가 작은 수부터 큰 수 썼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얼마나 뜻이냐면 맨 큰 숫자, 이게 여기 있는 가장 큰 숫자가 A라는 거거든요. 이 숫자가 A라는 건데 이 A가 얼마나 뜻이냐면 5, 6, 7, 8, 9, 10 2의 10제곱이 A라는 뜻이야. 2로 나누면 2의 9제곱, 2로 나누면 2의 8제곱. 그러니까 거꾸로 보자는 거지. 공비를 2분의 1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공비를 2로 봐도 상관없으니까 거꾸로 봐버리게. 그럼 이렇게 되면은 A가 하나 결정이 되겠죠. A가 얼마? 1024. 근데 얘가 순서대로 나왔을 때 얘가 이만큼 있어. 순서대로 있을 때 이만큼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가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 2의 9제곱, 여기는 얼마?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때 A 값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다시 B가 2이면 A는 가장 큰 게 2의 10제곱. 만약에 이 숫자들 B의 2부터 2의 4제곱까지가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두 번째 온다라면은 5, 6, 7, 8, 9제곱 2의 9제곱이니까 A가 얼마가 되고 2의 9제곱이 되고, 얘가 좀 더 진행하면 저기 뒤에 있는 게 A니까 A는 얼마가 될 것이고 이제 2의 8제곱이 될 것이고, 한 칸을 더 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더 가면 뭐 쭉쭉 나오겠죠. A가 얼마까지 나오냐면 2의 4제곱까지 가능합니다.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쭉 가면 되니까 A는 이렇게 쭉 가다가 2의 4제곱까지 가능해요. 크기 순으로 나열을 또 가능했을 때. 네, 그래서 B가 2일 때 이만큼이 나올 거고 B는 2의 거듭제곱밖에 안 되니까 B가 뭐일 때 이제 4일 때, 그러니까 2의 제곱일 때 얘는 이 집합 안에 2의 제곱 제곱해야 되니까 2의 4제곱, B의 세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존재해야 돼. 자, 그랬을 때 A는 몇 개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봐볼게. 가장 작은 숫자가 2의 제곱일 수 있죠. 가장 작은 숫자가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 될 테니까 2의 4제곱 여기에 있고 2의 수제곱 여기에 있고 2의 8제곱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A는 얼마가 되냐면 2의 9제곱, 2의 10제곱, 2의 11제곱. 이때 A는 2의 11제곱, B가 4이면. 그리고 얘를 아까처럼 한 가지 밀면 되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A가 총 4개 나오네요. A가 총 4개 나와. A에
2의 10제곱, 2의 9제곱, 2의 8제곱 이렇게 4개 나오네요. 저 간격일 때. 오케이. b가 이번에는 2의 세제곱일 때 얘는 2의 세제곱 b의 제곱, b의 세제곱, b의 4제곱이 되니까 만약에 2의 세제곱이 가장 작은 숫자라면 2의 세제곱 4, 5, 6 2의 6제곱 7, 8, 9 2의 9제곱 2의 12제곱 꽉 채웠다. 꽉 채웠어. 얘는 한 칸씩 이동할 수가 없네 이제. 꽉 차버렸어. 그래서 이때 A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B가 8일 때 A는 2의 12제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므로 여기의 숫자는 다 해서 7개, 여기는 4개, 여기는 1개가 되어서 총 12쌍만 가능합니다. 네, 표현할 수 있고 이 문제 풀 때 B의 거듭제곱을 2로 쭉쭉 나눠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B가 2의 거듭제곱이 되는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B가 그러니까 2일 때 뭐 나눠서 몇 개 안 될 테니까 4일 때, 8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되었나요? 네. 자, 이 다음은 이제분. 이제분도 네, 괜찮았습니다. 뭘까요 이게? 일단은 28번을 풀기 전에 엄청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기본기야. 두 개의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는 A, B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상에 있는 모든 점은 AP의 길이, BP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유는 이 두 삼각형이 SAS 합동이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AB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고 싶다.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돼요. 내가 점 A가 여기 있고 점 B가 여기 있어. A와 B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들 찾고 싶어. 뭐 이런 점들.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이 길이가 모두 다 같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은 네,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야. 엄청 중요하다.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참고로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은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 각의 이등분선은 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이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이요? R, H, A 합동이에요. 그러므로 이 길이가 서로 같아요. 오랜만에 보죠, RH.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점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은 수직 이등분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은 각의 이등분선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좀 필요한 개념이었고요. 대충 그래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보기가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K는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요놈하고 이 I하고 lnx, y는 x분의 1하고 lnx 곱해야 되잖아. 그치?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2점 지나가고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곱하면 뭐?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도 플러스 플러스니까 또 올라가는데 이쪽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는데 다항함수가 이기니까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이 아이의 그래프는 뭐 지금 파란색의 그래프처럼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됩니다. 아유. 이상하네.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일단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두 점 A, P를 찍어볼게요.